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1904년에 무슨 전쟁까지 끝났어요? 러일 전쟁. 기억나죠? 그러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첫째, 우리의 무슨 도를 훔쳐갔어요? 독도 훔쳐간 거 기억나죠? 그리고 두 번째, 계속 무슨 선을 만들고 있었어요? 경부선을 ING 만들고 있었죠? 자, 그러면 러일 전쟁 여러분 끝난 조약이 우리가 바로 무슨 머스 조약이라 불러요. 자, 잊어먹으면 안 돼요. 무슨 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이죠. 해보자. 그러면 맨 처음에 연도 써볼게요. 1905년 7월에 일본의 가스라와 미국의 무슨 트가 테프트가 밀약 맺었고 1905년 8월 달에 제2차 무슨 동맹 영일동맹 맺었죠. 포츠모스는 1905년 내 기억에는 몇 월이야? 9월이에요. 누가 중재했어요? 미국에 따라해봐요. 루즈벨트. 뭐라고요? 루즈벨트. 자, 첫 번째. 또 복습이야. 러시아가 뭐는 안 줬다. 배상금은 안 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순. 그 다음에 다롄을 양보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에 있는 모든 이권을 일본에 넘겼다. 네 번째, 창춘, 남만주 이남에 철도 부설권을 주었다. 다섯 번째, 이거 잘 나오죠? 내가 지도 그렸죠? 사할린 남부를 주었다. 이거 여러분 완전 그게 머릿속에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일본 신났죠. 왜냐? 이제 러시아 깠잖아. 조선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러일 전쟁 포츠머스 조약하자마자 1905년 11월 달에 촘촘하죠. 7월, 8월, 9월, 11월에 뭐를 하느냐? 바로 여러분 을사년에 강제로 우리에게 일본이 조약을 맺게 하죠. 무슨 늑약? 을사늑약. 국사 좀 한 사람은 요건 그냥 지금부터는 껌이죠. 껌이 아니면 젤리가 되겠죠? 자, 을사늑약을 다른 말로 무슨 조약이라 불러요? 을사조약인데 사실상 여러분 나라가 반 이상 망하는 거죠. 왜냐? 을사늑약으로 일본에게 무슨 권이 뺏겨요? 외교권이 뺏기고. 두 번째 여러분 이토가 여러분 이상한 거 설치하죠. 바로 무슨 부를 설치해요? 통감부를 설치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이 돼서 여러분 우리를 무슨 간섭해요? 내정 간섭하죠. 그럼 해보자. 고려 때 우리가 몽골에게 항복한 다음에 원 간섭기 당하죠. 그때 몽골 놈들이 장군 보낸 게 무슨 가치? 다루가치. 그놈들이 앉아있던 장소가 무슨 행성? 정동행성이죠. 그거랑 똑같은 게 무슨 부가 되는 거야? 통감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국권이 나라가 반쯤 뺏겼다. 무슨 늑약?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가만히 안 있죠. 여러분 을사늑약으로 나라가 반쯤 망하니까 옛날 양반, 옛날 동학농민, 여러분 수많은 농민들이 을사년에 의병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누구랑 싸워요? 일본이랑 싸우죠. 국사적으로 얘기하면 양반 출신 의병장 중에 유명한 분 누가 있어요? 최익현. 최초의 평민 의병장 무슨 돌석? 신돌석. 이거 동사에는 안 나오지만 국사에는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그런데 개화파 지식인들은 야! 싸워봐야 소용없다. 싸우지 말자. 욕해요. 니네 의병이 아니라 산적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식인들 좀 웃기죠? 개화파 이들은 싸우지 말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실력을 양성하면 일본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야? 회사 세우자, 공장 세우자, 학교 세우자, 유학생을 파견하자, 민중을 계몽하자, 신문을 만들자. 여러분 이것도 맞지만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지만 결국에는 무슨 장을 떠야 돼? 맞장을 떠야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무장투쟁이랑 애국계몽운동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실패해요. 그래서 국사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접목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신민회. 신민회는 공장 회사도 세우면서 해외에다가 뭐야?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문무가, 봐봐 여러분. 문무가 겸비돼야지 나라가 이기는 거죠.
국방력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한 건데 을사늑약의에 서로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통합이 안 된 게 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국사 부분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의 결과 우리가 나라가 반쯤 뺏겼다. 무슨 늑약, 을사, 조약. 무슨 권 뺏겼어요? 외교권. 무슨 부? 통감부. 그 후에 무슨 의병? 을사의병과 애국개몽운동.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1904년에서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죠. 여러분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완전히 아시아의 충격이야. 생각을 해보자.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그 다음에 일본 사무라이와 영국의 전쟁, 병인양요, 신미양요, 베트남. 솔직히 우리가 다 진 거잖아, 솔직히 여러분. 그러면 서양 세력에게 매일 두드려 맞다가 처음으로 일본이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러시아를 깐 거야. 이때 여러분 중국의 지식인, 당연히 일본의 지식인, 조선의 지식인, 베트남의 지식인이 봐라! 아시아의 짱은 누구다? 일본이다. 우리도 일본을 배우자. 여러분 완전히 인류가 퍼진 거야. 그럴만 하죠. 베트남, 중국 매일 서양한테 맞고 있는데 쬐끄만한 일본이 여러분 서양, 우리 황인종이 백인을 깐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 모든 아시아의 여러분 지식인들이 일본을 배우고 일본을 지지하고 여러분 이때 일본을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걸었어. 왜냐? 일본아, 니네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이제 강대국이 됐으니 청나라, 조선, 베트남을 지켜줘라 라고 믿었는데 결국 여러분 일본이 뭐야? 제국주의가 되죠. 지네가 먹어버리잖아. 뭔지 아시겠어요? 자, 해볼게요. 이런 분위기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베트남 가보자. 베트남에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나중에 또 나와요. 몇 번, 10번 나올 거야. 판보 있죠? 나는 이분 정말 훌륭한데 저 이름이 무서워요. 남자애를 팔아서 쪄버렸다. 판보 무섭죠? 판보 있죠는 우리의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김좌진 장군을 섞어놓은, 물론 각각 다 훌륭하세요. 그런 식의 베트남의 영웅이야. 이 판보이 정은요, 러일 전쟁을 보자마자 야, 일본이 러시아를 깠다. 그렇다면 베트남이 프랑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일본을 배우자. 해서 여러분 1904년에 우리 베트남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근대화를 이루자. 여러분 무슨 유신회를 만들어요? 베트남 유신회를 만듭니다. 무슨 유신회? 베트남 유신회. 그런 다음에 여러분 1905년부터 베트남 청년들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는 운동을 해요. 이 운동을 베트남 동쪽에 있는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이 운동을 무슨 운동? 동유 운동이라 부릅니다. 겁나 잘 나와요. 겁나 잘 나와요. 자, 그런데 결론. 요 판보이 쪼우가 일본 믿고 일본 따라하자. 무슨 유신회? 베트남 유신회. 일본 유학 보내자. 동유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 좀 사소한 문제가 터져요. 일본에 유학 간 베트남 청년이 우연히 일본에서 프랑스 장교를 만나서 시비가 멀어져가지고 어떻게 좀 살해했나? 사건이 터져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런데 요 일본에 누가 압력을 두느냐? 프랑스가. 야, 일본아, 너 나랑 척질래? 베트남 청년 오는데 오지 말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가 일본에게 압력을 놓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약한 베트남보다 프랑스랑 친한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동유운동을 탄압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때 판보이 쪼우가 진짜 화가 나세요. 나중에 여러분 요 판보이 쪼우는 또 얘기할 거야. 나중에 무슨 투쟁을 하세요? 무기 들고 무장 투쟁도 하시고. 그 봐봐 여러분, 잠깐만 또 미리 해볼게요. 뒤에 또 나와요. 1911년 중국에서 무슨 혁명이 발생해요? 신해혁명 발생하죠. 신해혁명 발생한 다음에 1912년 청나라가 망하고 최초의 아시아 공화정인 중화민국이 만들어지죠. 이때 판보이 쪼우가 중국에 공행무역했던 무슨 쪼우? 꽝저우에 계셨거든요.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래,
베트남 유신에 버리고 차라리 신의 혁명을 따라서 우리도 공화정을 하자 해서 여러분 1912년 판보이쩌우가 베트남 무슨 해를 광복해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번에는 중국 신의 혁명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요거 하시다가 나중에 무장투쟁하다가 프랑스에 잡혀요. 잡혀서 여러분 무슨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야 멋있는 일이 발생해요. 베트남 국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데모하는 거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못 죽이고 20년간 가택연금을 사시다가 언제 돌아가세요? 1940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베트남의 호치민만큼 아주 훌륭하신 분. 무슨 쪼우? 판보이 쪼우. 꼭 외워두세요. 다음에 또 나와. 또 한 2분, 20분 똑같이 설명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2번 배우면, 외워주면 좋죠? 해보자. 베트남의 무슨 쪼우? 판보이 쪼우는 러일 전쟁에 딱 충격받아가지고, 야, 우리도 일본을 따라하자. 무슨 유신에? 베트남 유신에. 외울 것도 없죠. 무슨 유신 따라하는 거야? 메이지 유신. 그리고 동쪽. 베트남 동쪽에 있는 일본으로 유학 보내자. 무슨 운동? 동유운동. 근데 일본이 배만 때리죠. 프랑스랑. 그래서 광저우, 중국의 광저우 계시다가 뭐를 목격해요? 신의 혁명. 그래서 바로 그래. 메이지 유신이 아니라 차라리 신의 혁명을 따라하자. 해서 무슨 광복해? 베트남 광복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또 판이야. 판저우 찐이라는 또 아주 위대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응우엔 왕조의 높은 관직까지 한 분이야. 이분이 여러분 1907년에 그래 일본에 봐봐 여러분. 잘 보자. 일본에 유명한 그 철학자가 누가 있어요? 후쿠자와 무슨 찌가 있어요? 유키찌가 있죠. 이 사람은 미리 해볼게. 일단 메이지 유신의 철학을 제공하죠. 바로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개화론? 문명 개화론도 주장을 하고, 이분이 여러분 바로 게이오 의숙이라는 학교를 세워요. 야, 니네 미국이래. 일본에 3대 대학이 있죠. 최고 대학이 뭐야? 도쿄대학. 동급이 하나 있어요. 교토대학이 1등이고 두 번째 2, 3위가 어디야? 게이오 와세다죠. 그 게이오 대학의 전신이 무슨 의숙이에요? 게이오 의숙이에요. 그랬을 때 판쩌우찐이 오호 그렇다면 일본의 게이오 의숙에서 인재를 키우듯이 나도 학교를 세우겠다 해서 여러분 통킹에다가 통킹 의숙을 세웁니다. 무슨 의숙? 통킹 의숙. 그러면 여기서 베트남 독립에 무슨 죄를 키우시는 거예요? 인재를 키우시는 거죠. 그런데 야 봐봐, 통킹 의숙에서 베트남 인재 많이 배출되면 프랑스가 싫겠죠. 7개월 만에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다 무슨 전쟁의 영향이야? 러일 전쟁의 영향. 야, 러시아를 배우지. 러시아 배우면 망하는 거예요. 일본을 배우자. 판보이 쪼우. 베트남 유신해. 그렇죠? 동유운동. 자, 후쿠자와 유키치를 배우자. 게이오 우석 해서 판쪼우친의 무슨 우석? 통킹 우석인데 연도 외울게요. 1907년. 몇 년? 1907년. 지어볼게요. 자, 됐고. 자, 그런데 여러분, 니네 러일 전쟁 때 러시아도 수십만 명이 죽지만 일본도 수십만 명이 죽어요. 야, 생각해봐. 내가 일본 사람을 쳐봐. 내가 낙가무라인데 내 아들이 요시다야. 20살인데 러일 전쟁에 끌려가서 죽었어. 둘째 아들도 죽었어. 셋째 아들도 죽었어. 넷째 아들도 죽었어. 거짓말 같죠? 진짜 이런 집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기억나는 게 러일 전쟁 때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병사로 참전을 했어요. 전쟁하자마자 첫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아유 큰아들 죽었으니까 둘째는 후방으로 빼자 했더니 이 장군이 일본 사람이지만 멋있어. 야, 다른 사람은 다 누구 부모 없냐? 그냥 보내라. 보냈더니 둘째도 죽었어. 그럼 셋째가 남았잖아. 그러니까는 또 장군들이 장군, 삼형제 중에 2명이 죽었으니까 한 명 아들은 좀 그 안전한 곳으로 빼자 했더니 또 한 말이 야, 그럼 우리 아들만 사냐? 안 된다. 보내라. 또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딱 셋 있는데 러일 전쟁 끝나고 아들 다 죽었어. 예를 들면.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많겠죠. 야, 그럼 생각해봐.
아니, 그러면 내 아들 4명인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누굴 위해 죽은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죠. 물론 텔레비에서는, 와, 우리 일본 제국이 러시아 이겼다. 야, 그거는 그들 얘기고, 실제 일본 백성들도 개빡친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해보자. 우리는 반대한다. 반전. 우리는 반대한다. 제국주의. 여러분, 러일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일본, 특히 일본에서 반전, 반제 운동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고토쿠 슈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할 거예요. 무정부주의 가지고, 야, 정부라고 하는 게 결국 백성들을 데려다가 총알바지 쓰지 않냐. 이런 정부는 없애버려야 된다. 모든 사람은 자유고 평등하다. 여러분, 무정부주의가 꼭 정부를 없애는 건 아니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랑 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일본 사람 고토쿠 슈슈이가 여러분, 바로 무슨 운동? 전쟁에 반대한다. 제국주의 반대한다. 고토쿠 슈슈이, 아나키스트. 참고로 여러분, 이분은 좀 똑똑한 사람이야. 니네 우리 나중에 할 건데, 프롤레타리아 계급 알죠? 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노동자 계급으로 이 사람이 번역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번역한 걸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교회 가지고 사랑의 힘으로 전쟁하면 안 된다. 제국주의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 한국과도 연관이 많아요. 이분 제자가 좀 많아. 훌륭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1907년에 여러분, 도쿄. 일본의 도쿄에서 이거 아주 잘 나오죠? 아주 무슨 친회? 화친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요 아주 화친회는 일본의 고토쿠 슈슈이, 우치무라 간조, 중국의 유슈페이,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조소왕, 베트남 사람 여러분, 자, 이거야. 국제적으로, 봐봐. 국제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이 연대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반전, 전쟁에 반대한다. 제국주의 반대하는 여러분, 동맹이 뭐예요? 아주화친회. 겁나 잘 나와요. 어디에 있어요? 동경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이 수업 끝나고 다다다음인가 할 때 다시 자세히 다 해요. 이거보다 더 자세히 하는 거고, 지금은 왜 한 거냐? 러일 전쟁 끝나고 지금 상황을 보여주려고 한 거고, 요거만 따로 빼서 다시 해줄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괜찮아요. 또 나와요. 2번 나와요. 그래서 천천히 해보자. 러일 전쟁의 결과. 조선은 무슨 조약을 강제로 맺게 돼요? 을사조약. 러일 전쟁의 결과. 베트남에서는 판보이쪼우가 베트남 유신의 동의운동, 판쪼우진의 통킹우소. 러일 전쟁의 결과. 반전운동이 벌어지죠. 일본 사람 고토쿠 슈슈이, 우치무라 간조. 러일 전쟁의 결과. 한중일 베트남이 모여서 반제하는 단체가 만들어지죠. 1907년에 무슨 화친회? 아주 화친회. 무슨 화친회? 아주 화친회. 됐죠, 여러분?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중국으로 가볼게요. 자, 중국의 최근 사건이 뭐였느냐? 1899년에서 1901년에 여러분, 중국이 완전히 망가지는 여러분, 무슨 단 사건이 있었어요? 의화단 사건이 있었죠. 해보자. 산둥반도에서 시작됐다. 무한복습이에요. 무슨 반도? 산둥반도. 그 다음에 구호가 부청 뭐였어요? 부청 멸항이었죠. 그렇죠? 베이징까지 점령하고 외국인 죽였죠. 그러다가 몇 개 연합군이 뛰었어요. 8개 연합군이 남았죠. 그래서 의화단 사건의 결과, 청나라와 8개 연합국이 여러분, 요거 꼭 외우겠죠? 신축년에 무슨 조약을 맺어요? 신축조약을 맺었다. 청나라 3분의 2쯤 망했다. 왜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무슨 금을 물었어요? 배상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베이징에. 무슨 징에? 베이징에 여러분, 무슨 군대가 머물기 시작해요? 외국 군대가 머물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딱 배운 거 기억나죠? 그럼 여러분 봐봐. 항상 전쟁에 지고 나면 2가지죠. 완전 망하거나 뭔가 개혁을 추진하죠. 맞잖아요. 그러면 태평천국운동 1, 2차 아편전쟁으로 놀래가지고 무슨 운동했어요? 양문동 했죠.
청일전쟁 끝나서 놀라서 무슨 자강 운동했어요? 변법 자강 운동. 졸리지. 눈이 갑자기 확 돌아갔어. 변법 자강 운동 했죠. 여기 좀만 참아. 그러면 여러분, 의아단 사건 끝나자마자 청나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1901년부터 1900 대략 8년으로 할까? 아니다. 그냥 신의 혁명을 해보자. 1900 여러분 11년까지 이때 황제가 누구냐? 광서제인데 얘는 이미 잡혀있죠. 무슨 자강 운동할 때? 변법 자강 운동 주도하다가 유폐돼 있고 왕만 예고 실제로 이때 권력은 서태지야 서태후야. 서태후가 잡고 있죠. 서태후가 일본 도망갔던 누구를 불러요? 강유해를 불러서 야 안되겠다. 진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마지막 개혁인 광서 요게 답이에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무슨 신정 여러분? 광서 신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1901년부터 1911년까지 마지막 개혁인 5번 무슨 신정을 했다? 광서 신정을 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줄게요. 뭐냐? 우리도 1897년에서 1905년 을사조약까지 우리도 마지막 개혁이 있었죠. 고종황제의 자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고종황제의 마지막 개혁 무슨 개혁이 있었어요? 광무개혁이 있었죠. 그런데 청나라와 조선이 비슷해요. 다 마지막 개혁에 뭐가 들어가요? 관광광. 관광광이 들어가죠. 근데 광무개혁도 중요하지만 동사에서는 무슨 신정이 훨씬 중요해요? 광서신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아니 얼마 전까지 광서신정은 시험에 안 나왔어. 근데 요즘에 조금씩 무슨 신정이 나와요? 광서신정이 나오죠. 자 볼게요. 어떤 여학생? 눈이 어디 봐봐. 어떤 여학생 눈이 이렇게 보다가 좌우로 넘어가. 아니 졸리지. 아니 그게 공부하기가 힘들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인강이 나온 게 20년 전에 인강이 나왔어. 인터넷 강의가 15년 20년 전에. 그런데 내 거를 포함해서 나도 인강이니까 어차피 포함해서 정리 잘 돼 있고 참 잘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현장 수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죠? 아니 예를 들어보자. 어떤 학생이 오로지 아주 막 인강으로만 수업을 해. 어떤 학생은 아예 그냥 현강으로만 수업을 해. 학교든 뭐 재수학원이든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현장 수업 아예 안 듣고 인강으로만 하면은 100이라고 치면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한 30에서 40 효율성? 그럼 현강 하면은 현강도 사람마다 틀리겠지. 선생님마다 틀려. 학원마다 틀리죠. 어떤 학원은 자면 야 임마 일어나 혼내고 막 숙제 검사하고 한다고 치면은 한 80%? 물론 현강에서도 이런 애도 있어. 그리고 어떤 학원마다 분위기 틀려서 자도 안 깨우는 학원이 있으면 내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 자면은 깨우고 안 나오면 잘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 놔두면은 그냥 방치하고 돈 버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나중에 학원 선택할 때 좀 엄한 학원이 좋아. 나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람마다 틀려. 자기는 그게 싫다 그러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준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그랬을 때 그렇다고 내가 인강을 나도 인강을 치잖아 지금.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현강이 80%가 돼야 돼. 내 생각으로는. 현강 듣는데 A 과목, B 과목 다 좋은데 요 부분 몰라. 그러면 뭐 EBS나 유튜브나 사설 인강으로 체크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죠. 맞잖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섞어서 하는데 비중은 뭐가 커야 돼? 현강이 커야 돼. 내가 보기에. 왜냐? 야 이게 인강만 들으면 봐봐 이렇게 수업해. 수업해. 현강은 이렇게 눈 보고 하니까 자세도 바르고 좀 이렇게 눈치를 보잖아. 근데 니네 집에서 인강 들어봤죠? 심지어 인강 들어가고 저한테 뭐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나도 그래. 그래서 그럴게요. 나도 나중에 다시 태어나 재수하면은 끔찍하다. 잡자. 하겠습니다. 자, 해보자. 1901년부터 1911년까지 마지막 개혁인 무슨 신정?
광서 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러분 1904년에 무슨 전쟁이 터져요? 러일 전쟁이 터지죠. 일본이 이기죠. 이때 광서 신정할 때 깜짝 놀라요. 야, 그러면 변법 자강 운동처럼 일본을 따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광서 신정 중에 따라해보자. 여러분 헌법을 만들어서 입헌군주제 하자. 입헌파가 등장해요. 바로 누구냐?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무슨 유에이? 강 유에이와 그의 제자인 양 치차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서 신정 때 첫째 뭐를 만들라 그래요? 헌법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 만들어요. 1908년에 드디어 여러분 청나라도 흥정 헌법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의회도 여하튼 의회도 설립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만주족이 대다수야. 야, 전체 인구 4억 5천이면 만주족은 1%도 안 되는데 의회를 설립하긴 했는데 만주가 대다수고 장관들 내각을 뽑긴 뽑았는데 대다수가 무슨 족이야? 만주족이 되니까 웃기긴 웃기죠. 그래서 광서 신정할 때 여러분 거치나마 무슨 지금 군주제를 추구하고 있어요? 입헌 군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해 보니까 1908년인가 8년에 입헌군주제를 시험적으로 해서 6년 후에 입헌군주제 하기로 했는데 진짜 희한하다. 왜냐? 1908년에 가장 중요한 거 무슨 헌법? 흥정헌법 만들었죠. 요거 만든 다음에 야 6년간 한번 실험으로 하고 6년 후에 완벽한 입헌군주제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1908년에 예를 들면 11월 21일 갑자기 무슨 죄가 죽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광서제가 죽어. 서태후가 죽인 것 같죠. 그런데 다음날 누구도 죽어? 서태후도 죽어요. 그럼 누구만 남어? 강서제의 한 살 아들인 누구만 남어? 푸이만 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연구를 해봤대요. 광서제의 시신이랑 서태후의 시신 뼈다귀 있을 거잖아. 그걸 DNA 검사했더니 둘 다 독약에 죽은 거야. 근데 그 독약이 같은 독약이래. 그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죠. 서로 약을 먹였다. 맞잖아. 엄마 죽여야지. 아들 죽여야지. 근데 그게 우연히 된 거고 혹은 내 생각엔 제 3자가 죽일 수도 있지. 왜? 서태후 광서제 죽어버리면 애새끼 하나 남잖아. 푸이. 그래서 이때 광서제 동생인 공친왕이 이렇게 푸이 데리고 권력을 행사하다가 나중에 위아스카이한테 당하거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서태후야 늙었지만 광서제 똑똑했거든요. 저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청나라가 안 망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운빨이야 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외울게요. 그러면 잠깐만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보자. 천천히. 일본은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 무슨 헌법 만들었어요? 메이지 헌법. 일본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다스린다. 모든 권한은 천황에게 있다. 천황은 신성하다. 요거 따라서 여러분 우리 무슨 제국? 대한제국은 딱 10년 더 해볼게요. 1889년에 대한국 국제 맞는데 메이지 유신이랑 비슷하죠. 메이지 헌법이다. 조선은 대한제국이 다스린다. 대한제국의 군주의 권한은 무한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 청나라는 1908년에 여러분 바로 무슨 헌법 만들었어요? 흥정헌법 만들었죠. 내용 비슷하겠죠. 대청 황제는 만세 일개의 군주다. 대청 황제의 군주권은 무한하다. 그래서 여러분 모델은 무슨 헌법이 되는 거야? 메이지 헌법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미안한데 연도 외워두세요. 연도 외워두면 여러분 한 번은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거의 얼추 몇 년 단위야? 10년 단위죠. 봐봐. 1889, 1899, 그 다음에 1900 8년이지만 1만 더하면 거의 10년 단위야. 그래서 일본이 1889, 10년 더하면 1899 대한국 국제, 얼추 10 더하면 뭐야? 무슨 헌법? 흥정헌법.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흥정헌법도
무슨 신정 때 만들어지는 거야? 광서 신정 때. 봐봐. 잠깐만. 그래서 광서 신정 때 1908년에 흥정헌법 만들고 어설프지만 의회 만들고 어설프지만 내각을 만들어서 입헌군주제를 6년간 실험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누가 죽어버려? 광서제 서태후 죽어버리고 1911년 무슨 혁명? 신의 혁명으로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광서신정 때 뭘 하느냐? 첫째, 의아단 사건 때 엄청나게 많이 군 다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 광서신정 때 서양식 신식군대 무슨 군을 만들어요? 신군을 만듭니다. 완전 새로운 군대. 근데 요 신군을 주로 누가 주도하느냐? 나중에 청나라 팔아먹는 여러분 무슨 스카이가? 위안 스카이가 주로 키워요. 그래서 100만 명의 신군을 나중에 갖고 있는 게 누구야? 위안 스카이인데 신의 혁명 벌어졌을 때 청나라 지키는 게 아니라 저 신군 가지고 청나라 엎어버리고 지가 총통이 되잖아요. 이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 광서 신성 중에 1905년에 요거 찍어줄게요. 요거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고 내가 찍어주는 거야. 자, 광서 신정 중에 1905년에 드디어 589년부터 왔던 과거제를 자 따라해보자. 과거제를 폐지한다. 무슨 제? 과거제를 폐지한다. 오, 1905년쯤에 드디어 청나라가 무슨 제를 폐지해요? 과거제 폐지. 그러면 놀라운 게 있어요. 중화 신의 혁명 때 과거제 폐지한 게 아니야. 언제 폐지한 거야? 광서신정. 1905년에 과거제 폐지했어요.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 과거제가 언제 시작돼요? 수나라 몇 세기 때? 6세기 때 시작을 해서 드디어 언제 끝나는 거야? 1905년 잊지 마세요. 무슨 신정 때? 광서신정 때 끝나는 거야. 그럼 잠깐만 해보자. 우리 한국은 과거제도가 언제 시작돼요? 고려 958년. 자, 누구 여러분? 광종 때 후주 사람 쌍기로 건의로 시작이 되죠. 근데 우리는 과거제 언제 끝나요? 빨리 볼게. 1894년. 몇 차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과거제 폐지가 되죠. 그러면 일본은 단 한 번도 과거제 한 적이 없죠. 일본은 과거제 한 적이 없죠. 그럼 외우자. 우리 조선, 우리 한반도는 과거제가 언제 끝나요? 1894년 1차 갑오개혁. 무슨 기무처? 궁극기무처. 오랜만에 해보자. 신과과. 무슨 과과? 신과과.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과부 허용 제가. 그 다음에 중국은 언제 끝나요? 광서신정. 됐죠? 광서신정 때 무슨 군 만들었어요? 신군. 자, 또 하나 여러분 하나 해줄게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해볼게. 1898년 변법 자강 운동할 때, 자, 국자감을 여러분, 국자감을 바꿔서 무슨 대학당으로 만들었어요? 경사 무슨 학당으로? 대학당으로 만들었죠. 요게 1912년 신의 혁명 벌어지고 1년 있다가 경사대학당이 지금의 무슨 대학이 됐어요? 베이징 대학이 됐죠. 기억나죠? 참고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도쿄 제국대학. 자, 해보자. 도쿄 제국대학은 몇 년도에 생겨요? 1877. 1877이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1901년부터 1911년. 마지막 개혁인 무슨 신정? 광서 신정할 때 첫 번째 서양식 군대인 무슨 군을 만들기 시작했다. 신군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1905년쯤에 완전히 무슨 제가 폐지가 된다. 과거제가 폐지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서 신정 중에 1908년에 중국에 무슨 헌법이 만들어졌다. 흥정 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어설프지만 의회가 만들어지고 내각, 장관들이 만들어졌는데 결정적으로 거의 다 무슨 종만 앉아있다. 만주종만 앉아있다. 그래서 흥정 헌법과 의회, 내각 가지고 무슨 군주제? 입헌, 무슨 제? 군주제를 6년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신의 혁명으로 여러분 완전히 뭐 해버렸어요?
실패해버렸죠.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자, 여러분 요때 뭐를 만드느냐? 자, 소학당, 중학당이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해보자. 무슨 말이냐? 1번은 여러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소학교를 무슨 교육으로 만들었어요? 의무교육. 1872년인가 그럴 거야. 그러면 소학당은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당은 지금의 중고등학교가 되겠죠. 옛날 EBS 책에는 경사대학당이랑 소학당이랑 중학당이랑 같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근데 연도가 틀려. 경사대학당은 1898이고요. 소학당, 중학당은 무슨 신정대야? 광서 신정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렇게 내가 장담한 건데 이렇게 정리된 참고서 없다? 자랑하는 거야. 맞아, 틀려.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의아단 사건 끝나고 1901년부터 신혁명까지 광서신정. 광서제가 한 게 아니라 서태지야, 서태후야. 서태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신식군대 만들었다, 신군. 과거제 폐지했다. 1908년 흠정헌법 만들고 의회 만들고 내각이 뭐야? 장관들의 모임이 내각이죠? 하지만 의미가 없는 게 거의 다 만주족이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6년 후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신해혁명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무슨 학당? 소학당, 중학당. 그러니까 굉장히 개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결국 실패를 해요. 왜냐? 너무 만주족 위주로 간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파가? 입헌파가 삐져요. 왜냐? 아니 의회를 만들면 예를 들면 한 10분의 2는 만주족이 앉고 한 10분의 8은 한족으로 앉아야 되는데 여러분 봐봐요. 청나라가 왜 오래가요? 무슨 병용책을 했어요? 만한 병용책이 뭐야? 고위 관리는 만주족 1명, 한족 1명이죠. 반반했죠. 그럼 여러분 최소한 반반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50명이면 45명이 만주족이야. 이러니 여러분 입헌파가 누구야? 캉유에이 랑치차오도 마음이 떠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무슨 파가 등장해요? 공화파, 혁명파가 야 안 된다. 청나라 새끼들 욕 좀 할게요. 청나라 놈들 광서 신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입헌군주제냐. 헌법은 다 황제것만 세고 국회는 다 만주족이고 장관도 만주족이면 이거 그냥 법만 입헌군주제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시대혁명 벌어질 때 입헌파, 입헌군주파도 그냥 포기해버린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미리 해볼게요. 여러분 뭐니 해도 개혁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청나라가 개혁도 해야 되겠고 의아단 사건으로 신축조약으로 모두 물어야 돼요. 배상금도 물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맛만 보여줄게요. 맛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느냐. 어느 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철도를 청나라가 뺏어서 국유화시켜요. 잠깐만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대통령이야. 나라에 빚이 많으니까 삼성의 이건희 할아버지 이재용을 청와대에 불러서 납치한 다음에 삼성을 내가 뺏어요. 삼성을 국유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일본에게 팔아서 돈을 꼬아봐. 국민들 가만히 있겠냐 안 있겠냐 여러분. 삼성은 일개 기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리의 경제를 상징하는 게 있잖아. 그런데 대통령이 삼성을 뺏은 것도 문제인데 그거를 일본에 주고 돈을 꼬아봐. 데모 장난 아니겠죠. 애기 뭐 할 거야 그러면? LG폰을 바꿔 낄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철도를 국유화하니까 특히 쓰촨 지역에서 뺏었나 봐. 쓰촨 지역에서 여러분 뭐가 벌어져요? 봉기가 벌어져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 쓰촨 봉기가 벌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번에 끝나지 말고 체계적인 운동을 하자. 그래서 철도를 보호하자. 로가 뭐예요?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쓱장에서 여러분 막 데모 일어난 다음에 보로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럼 보로 운동이 뭐냐? 담배 한 보루 두 보루가 아니에요. 그럼 보루고. 자, 보로 운동이 벌어지니까 청나라가 깜짝 놀라서 이 자식들 나라가 하는데 감히 개겨? 그래서 여러분 우창에 있는 신군 알죠? 광서 신정 때 만든 신군 있죠? 신군을 출동을 시키는데 이 신군들 머릿속에 이미 혁명 사상이 있는 거야. 맞다! 청나라가 한 게 뭐 있냐? 만주족이. 그리고
왜 철도를 국유화시키냐. 그래서 막 군인들이 데모하니까 장군들이 총 빼가지고 니얼센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장군을 쏴 죽인 다음에 요 우창의 신군이 우리도 청나라 싫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기도라고 하지만은 중국은 절강성이라고 하죠. 맞잖아. 우리는 경기도 뭐 충청도지만 중국은 무슨 하남성, 봉천성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국의 13개 성이 우리는 독립하겠다. 여러분 13개 성이 뭐를 선언해요?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때 일본에 가 있던 유명한 혁명가인 여러분 스논이 등장해서 여러분 무슨 주의 얘기하면서 삼민주의 얘기하면서 여러분 혁명이 벌어지는데 이 혁명을 자 따라해 볼게요. 바로 1911년 여러분 신해년에 드디어 혁명이 벌어져서 나라가 둘로 쫙 갈립니다. 북쪽에는 청나라, 남쪽에는 여러분 무슨 민국이 지금 중화민국이 들어서려고 해요. 근데 슬픈 얘기, 스논은 자기 군대가 없어요. 지방군 해봐야 군벌 10만 명이 도와주고요. 청나라에는 무슨 군? 신군. 몇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넘어요. 무슨 스카이? 위안 스카이. 그래서 여러분 신의 혁명은 한 방에 끝나요. 누구만 마음 먹으면 위안 스카이가 마음 먹으면. 근데 여기서 청나라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때 청나라 황제가 곰돌이 푸 거의 한두 살이죠. 얘는 거의 애잖아. 그래서 그의 삼촌 무순왕이 공친왕이 다 하는데 이 공친왕이 머리가 좋아요. 이 사람은 위안 스카이의 존재를 알았어. 이 새끼 양아치다. 해서 여러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신군을 키워놓은 게 위안 스카이잖아. 그래서 원래 위안 스카이 죽이려다가 집으로 보냈는데 갑자기 위안 스카이를 부르자는 거야. 불러서 얘에게 100만 명을 줘요. 그럼 위안 스카이가 전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얘네들 다 진압을 하겠습니다. 진압돼요. 근데 여러분 위안 스카이가 내려오니까 스논이 편지를 보내요. 위안 스카이야, 너 우리 역사 5,000년에 최고의 영웅이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이야? 네가 청나라 멸망시키면 너에게 대통령직을 주고 네가 바로 봉건제를 없앤 중국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때 위안 스카이가 야 나는 청나라의 충신이야. 하지만 오케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안 스카이가 누구랑 붙어요? 스논이랑 붙어서 여러분 청나라 얘가 멸망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의 혁명이 원래 실패할 뻔했는데 누구 덕분에? 스논이 양보를 한 거야. 네가 해라. 해서 여러분 신의 혁명으로 드디어 무슨 나라가 망해요? 청나라가 망하고 1912년 여러분 이름하여 중화민주주의 국가인 무슨 민국? 중화민국인데 최초의 아시아에 왕이 없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정이 나오는 거야? 공화정이 나오고 원래 임시 봐봐 중국은 그 대통령을 총통이라 불러요. 그래서 스논이 임시 총통이었다가 위안 스카이한테 총통을 넘기고 자기는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논 멋지죠. 아까 배운 무슨 발디? 가리발디랑 비슷하죠. 가리봉은 여기에요. 자 그러면 해보자. 자 광서 신정하다가 돈이 하도 많이 드니까 철도를 국유화했다. 그러다 보니까 스촨에서 폭동 내지는 데모가 벌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지키자. 무슨 운동? 보로운동 했다. 그랬을 때 이거 진압하려고 청나라가 우창해서 신군을 보냈더니 오히려 민중편에 섰다. 이때 청나라가 많이 무너질 때 각 성이 독립선언하고 스논이 등장해서 여러분 신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거의 지기 직전이죠. 그런데 스논이 멋있게 무슨 스카이? 위안 스카이랑 딜을 해서 극적인 반전이 벌어지죠. 솔직히 여러분 위안 스카이 별명이 배신자야. 맞잖아. 또 배신해 나중에 해줄게요. 3번 배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5번 무슨 혁명? 신의 혁명, 신의 혁명으로 이제 무슨 민국이 들어선 거야? 중화민국. 이때부터 재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할게요. 감사합니다.